네, 간단하게 자율주행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퓨처 모빌리티 할 때 이 자율주행 단계가 간단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얘기할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3개라고 할게요. 3개. 하나는 그 플러스 같은 거니까 첫 번째 자율주행 단계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테슬라가 발표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 IRA 그 법안 내용 중에 그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갑자기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이제 많이들 이제 나오잖아요. 뭐 현대도 뭐 기사도 막 나오고 이제 뭐 곧 다가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선뜻 빨리 안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오토파일럿이니 오토메이티드 비이클,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오토노머스, 에이다스 막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에 관심 있거나 차를 사려고 보면은 이런 이제 옵션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이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뭐 비슷한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레벨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알면 좋으냐면 어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뭐 이거 레벨 3예요. 레벨 2예요. 레벨 4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 뭐 어떤 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사실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차가 스스로 운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자율주행인지 이런 거를 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서 이런 기사를 며칠 전에 냈습니다. 실증 테스트를 앞둔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제네시스 G90 심지어 상반기에 나온다. 이 G90 이건 현재 나와 있는 차잖아요. 여기에 레벨 3를 탑재해서 나온대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원래는 이제 60km까지는 이제 막 돌렸었나 봐요. 테스트로. 근데 80km로 상향했대요. 100km까지는 안 되죠. 어쨌든 80km 안에서 제한 속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레벨 3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벤츠도 이제 이 보면 막 이제 지난달에 기사를 냈는데 기사가 얘네 이제 미국 북미 R&D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건데 자율주행으로 130km까지 현대는 60까지 한다고 했는데 80까지 한다고 했는데 130km까지 25년에 이걸 하겠다. 이제 레벨 3를 목표로. 그리고 현재는 2024년식이죠. 그러니까 2024년식이니까 올해 나오는 거죠. S클래스 EQS의 요 차, 여기에 레벨 3를 미국 처음으로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아직 레벨 3를 탑재한 차가 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여기 이제 제네시스 G90 벤츠의 EQS가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처음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상용화. 그리고 이제 레벨 4, 5가 이제 나온다는 거고요. 자, 여기 레벨 3가 이제 막 핫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현재 모델 4가지를 팔고 있죠. 제 2006년에 나온 모델 S, 모델 3, 2006년에 나왔나? 아니다. 좀 더 늦게 나왔을 거예요. 출시는 아마 2012년, 13년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모델 S부터 3, X, Y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자율주행 몇 단계일까요? 우리 마이크 끄고 다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어차피 좀 어, 이것저것 대화하면서 막 하고 싶으니까 마이크 다 키셔도 됩니다. 몇 단계일까요? 자, 찍어보세요. 1단계. 2단계. 네. 또, 자, 1단계 나왔고, 2단계 나왔고,
자, 영진님, 은희님 말씀해보세요. 몇 단계일까요? 자, 힌트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럼 혹시 0단계 아니에요? 자, 0단계 나왔고, 1단계, 2단계. 자, 1단계? 1단계. 자, 은희님. 단계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 잘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면은 답을 알겠죠? 아. 찍어보세요. 지금 몇 단계일까, 테슬라. 아까 보세요. 현대가 이제 레벨 3래요, 이게. 막 얘도 레벨 3가 나온대. 그럼 얘는, 테슬라 같으면은 그러면 4단계? 레벨 4 갑자기 0단계에서 4단계까지 갑자기 점프했어요, 누나님. 자, 은희님 찍어보세요, 하나. 딱, 0부터. 3단계. 3단계, 얘네랑 비슷하게. 그죠? 3단계다. 근데 정답은 레벨 2입니다. 응? 얘네가 제일 먼저 이제 이 기능을 선보였는데 결국은 레벨 2예요. 왜 레벨 2냐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신기하죠? 왜냐면 이 오토파일럿 기능, 우리가 레벨 3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레벨 2가 거의 얘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율주행 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레벨 2만 해도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이 기능을 한번 써보면 안 쓰고는 이제 못 베길 정도로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기술이라는 게 최신 기술 한번 쓰면 그 밑으로 다시 못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은 역할을 한 게 이런 자율주행 단계를 앞당겨 준 것도 있죠. 사람들이 이제 미리 경험을 하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설명을 하기 전에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아, 이거 막 답답하죠. 보자마자. 셀하고, 이제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가 있어요. 근데 인터내셔널이 붙어서 이제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입니다. 여기서 J3016이라는 이제 문서에 정의를 해놨어요. 결국 이걸로 국제적으로 다 쓰게 돼서 요거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읽고 정리해 드린 겁니다. 어우, 막 답답해. 그죠? 뭐냐면 순서인데 이게 다 문서가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로 문서를 만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만들고 제가 한글로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기본적인 이제 정보들 뭐 용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요 6단계,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정의된 요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우, 간단하게 이거예요. ADAS 들어보셨죠? ADAS랑 ADS. 진짜 자율주행은 레벨이 어떻게 차이 나냐? 그건데 ADAS는 아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첨단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레벨 2고요. 일단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레벨 2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꼭 하고 있어야 되고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레벨 2는. 그리고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벨 3부터 5. 요게 자율주행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대랑 벤츠 레벨 3는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요 기준에 따르면. 자, 왜 그런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단계가 뭐가 차이가 있어? 그죠? 6단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요 이제 약어들이 있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크루즈 컨트롤 키면은 앞에 차랑 거리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줄였다가, 그죠? 갔다가 하는 게 ACC죠? 요 많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ADAS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ADS는 자율주행 시스템, ADS DV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아직은 그 시험 차량으로만 있죠. 그리고 AEB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긴급 제동 시스템 있죠.
요거는 현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냥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지가 차가 확 서버려. 이런 거. 그리고 DDT는 뭐 이 차가 이제 모든 이제 다녀야 될 그런 영역을 말씀드리고요. 뭐 DSRC는 이제 단거리 그 통신. 이건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ESC는 지금 뭐 대부분의 차량에 들어가 있어요. 차세 제어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이건 뭐 차가 이제 거동을 막 갑자기 뭐 꺾을 때 차가 막 바퀴 속도를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현재. LKA는 이제 사람이 졸다가 그 차량 그 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확 꺾어주거나 하는 지가 요런 거 말씀드려요. ODD는 차가 운전해야 되는 뭐 운전 모드 그리고 뭐 운영 이제 설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야 돼라는 거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OEDR은 이제 차가 뭐 물건, 물체나 사람을 검출하고 반응하는 것. 이거를 이렇게 약어로 정의해 놨습니다. 뭐 크게 모르셔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쭉쭉 이거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벨 1하고 2는 운전자가 어쨌든 다 운전을 마무리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레벨 3는 뭐냐면 운전자가 대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레벨 3 현대랑 이거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그 레벨 3 기능을 딱 작동할 그 동안에는 지가 혼자 막 합니다. 한데 갑자기 그 레벨 3 하다가 차가 잠깐만 이거 좀 해봐요 라고 불러요. 그러면 운전자가 바로 이걸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레벨 3. 레벨 4랑 5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어도 됩니다. 안 불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운전자를 안 부릅니다. 지가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4단계와 5단계. 이제 이렇게 말로 본 거를 그림으로. 자, 우리는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그래도 쉽게 이해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된 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레벨 0, 1, 2, 3, 4, 5. 색깔로 구분이 돼 있죠? 자, 0, 1, 2는 드라이버 서포트.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피처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닌 거죠. 그리고 3, 4, 5가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에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안에 타고 있는 휴먼,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요. 자,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꼭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향이나 브레이크나 악셀 같은 이런 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켜져 있는 동안 잠깐 뛸 수는 있죠. 우리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면은 발을 띄잖아요. 하지만 손을 띄진 않죠. 근데 테슬라 이것도 얘가 다 띄고선 지가 작동은 해요. 근데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핸들에 손 올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띠띠띠띠 막 소리 나면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율주행이 되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차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자, 그러면 0, 1, 2는 무슨 차이냐? 그러면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자, 0단계는 뭐예요? 자율주행 그 단계가 아닙니다. 오토메이션이 아닌 단계. 이거는 뭐냐면 워닝 경고만 하거나 그냥 일시적으로 딱 한 번씩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긴급 제동 있잖아요. 얘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딱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갑자기 화물에 확 쓰고 그다음 말잖아요. 그런 거 기능이 딱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장치 요즘 많이 있죠. 그
운전하다가 옆에 백미러나 이런 데 불이 살짝살짝 들어와 옆에 차가 막 지나가거나 할 때 요런 경보, 그리고 레인 디파처 워닝이라고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갑자기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경우, 조향을 해주진 않고 요런 것들만 있을 때 레벨 제로입니다. 레벨 제로도 되게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뭔가 해주거나 그냥 운전자한테 야 위험해 하고 위험 상황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운전자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죠. 발을 띄어도 핸들만 잡고 있으면 얘가 앞이랑 뒤로 가는 거는 속도를 막 조절해줘요. 계속. 그죠? 그 기능이 켜져만 있으면. 그게 1단계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감속은 해주는데 그 레인 센터링, 자, 그러니까 조향을 지가 막 해줘요. 계속. 그러면서 차선을 막 따라가. 그런 기능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거나 되거나 아니면 핸들 조향만 되거나 이게 따로따로 작동을 하면은 1단계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도 지가 조절을 하면서 방향도 막 차선도 막 따라가. 그게 테슬라 오토파일럿이죠. 그게 레벨 2입니다. 이제 레벨 1하고 2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차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뒤로 가는 걸 조절하죠. 그죠?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앞뒤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을 따라가는 거는 좌우를 조절하는 거죠. 그죠? 핸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동시에 해주는데 대신 이거는 뭐예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핸들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약간씩 떼놔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얼마 이상은 계속 잡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 그걸 잡으라고 경고를 하죠. 자, 그러면 3, 4, 5단계랑은 뭐가 다르냐? 자,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레벨 0부터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휴먼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3, 4, 5단계는 사람, 휴먼이 운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운전을 차가 해요. 차량이, 시스템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자, 3, 4, 5단계의 차이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레벨 3인데 차량이 요청을 하면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된다고 써 있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3는 뭐냐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시속 80km 미만에서 작동한다. 그러면 80km 이상의 구간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아니면 고속도로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작동한다. 아니면 공항에서만 이거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캠퍼스 딱 정해진 구역에서만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막 붙어요. 자율주행이. 그런 것들이 레벨 3 아니면 4인데요. 그 중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자율주행 차가 혼자 가다가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이걸 살짝 봐줘야 돼. 운전해줘야 돼요. 그런 게 레벨 3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벤츠가 올해 상용화 한다고 하는 게 바로 레벨 3. 운전석에 운전자는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동안은 지가 가겠죠. 그래서 레벨 3의 대표적인 예는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그 교통 정체 상황에서 얘가 80km나 60km 미만에서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속으로 가면 작동 안 하지만 그 안에서 고속도로 막 우리 명절에 정체 엄청 심하잖아요. 고속도로 안에서 이게 교통 상황이 이제 막 가다 서다 해. 그러면 얘를 딱 하면 지가 혼자 이제 핸들도 하고 막 앞뒤도 가고 이제 운전자는 이제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디디디디 운전자 휴먼 컴온 컴온 이러면 이제 자기가 운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레벨 3입니다. 레벨 4는 자 그런 조건이 있는 동네 예를 들어서 얘는 레벨 4랑 5는 3랑 다르게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어도 돼요. 운전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게 없거든요. 이거는 100% 시스템이 다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레벨 4는 조건이 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항이나 어떤 뭐 정부 기관 내에서만 다닌다. 그러니까 지정된 경로만 다닌다거나 어떤 속도 조건이 또 붙는다거나 우리 공항 가면은 이제 바로 거기서 공항에서 탈 수도 있지만 어떤 큰 버스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타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쟤는 경로만 따라가니까 그 안에서 그런 걸 다닐 수 있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어떤 한정된 지역의 택시. 벌써부터 위험해지죠, 택시는. 그죠? 이런 택시를 레벨 4가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능이 이제 레벨 4입니다. 그럼 레벨 5, 우리 끝판왕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레벨 3가 조건부 운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레벨 4는 고도화 운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레벨 5는 완전 풀 운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얘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4랑은 똑같은데 단 everywhere in all condition 모든 지역에서 모든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레벨 5. 우리가 이제 결국 지향하는 바가 레벨 5가 되겠죠. 레벨 3랑 4를 거쳐서.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더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1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딱 가져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인데요. KS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레벨 제로 1, 2, 3, 4, 5. 이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생겼죠. 근데 아까랑 우리가 본 거랑 똑같네. 그죠? 운전 자동화 없음, 운전자 보조, 파셜 운전 자동화, 조건부 운전 자동화, 고도 완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레벨 1, 2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보조라고 써 있죠. 3, 4, 5가 자율주행 ADS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자, 한국 국제표준, 미국, 일본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국은 국제표준을 따랐대요. 근데 이 국제표준은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 요 기준을 따랐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요 기준이 요거랑 다 같은 겁니다. 그쵸? 아까 레벨 제로 운전 자동화 없음, 노 드라이빙 오토메이션. 레벨 1, 2 운전자 보조, 드라이버 어시스턴트죠. 그죠? 그리고 이제 3, 4, 5와 자율주행 이렇게 조건부, 고도, 완전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국제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차를 타는 시작점, 그리고 차가 내리는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 초록색이 이제 수동으로 운전자가 다 운전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요거 파란색이 운전자 보조, 그죠? 그리고 요 보라색이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처음부터 운전자가 타서 끝까지 운전자가 다 운전하는 게 레벨 제로. 이거 차량이 뭐 도와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만 주는 건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운전해주는 게 아니니까. 운전자 보조 레벨 1, 2가 되려면 어쨌든 얘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해서 발을 쉬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손을 쉬게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얘는 처음에 이제 운전을 딱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나 어떤 이런 데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타고 가다가 오토파일럿을 딱 킨 거예요. 그 키고 가는 동안은 얘가 도와주죠. 근데 끝까지 못 가잖아요. 왜냐면 이제 집 근처 와서는 이제 끄고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도 있어요. 이것도 레벨 2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길 가는 데서는 뭐 레벨 1처럼 따로따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조향을 따로 해주다가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주차장 앞에서 야 주차해줘 그러면 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넣어주는 거. 이것도 레벨 2예요. 왜냐면 조향하고 핸들하고 악셀을 지가 해주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이것도 레벨 2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레벨 4를 집 앞에서 불러요. 야 차 일로 와. 그럼 주차장에서 지가 막 나와서 문 앞까지 옵니다. 레벨 4죠.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해요. 그리고 또 집 앞에서 내려서 야 이제 너 이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지가 주차장까지 막 가서 주차를 합니다. 이 레벨 4. 사람이 없는데 지가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뭐냐면 자 차를 불러요. 그럼 또 오죠. 지가 가다가 이제 교통체증 있는 데서 아 야 이제 네가 해. 그러면 이제 막 지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건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내리고 네가 가.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DS-TB 아까 공항 같은 데서는 전용 차량이겠죠.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없이 레벨 4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이해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세에서 말하는 기준인데요. 자,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수 있어? 레벨 5. 야, 근데 약간의 조건이 붙어? 그럼 레벨 4. 오, 야, 근데 여기 사람 폴백 유저가 운전석에 타야 돼? 그럼 레벨 3. 여기까지는 자율주행이야. 근데 이게 너 핸들하고 페달하고 그 가속하고 이런 거를 동시에 해줘? 근데 완전하진 않아? 그러면 레벨 2. 야, 근데 이거 핸들하고 가감속을 동시에는 못 해주는데 따로따로는 해줘? 그럼 레벨 1. 야, 그거 다 못 해줘? 그럼 레벨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이것도 예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벨 0는 처음부터 그냥 현재 다 적용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초록색이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현재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에 적용될 거. 자, 레벨 1도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있다고 보고요. 레벨 2도 일부에만 작동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점점 될 거고요. 레벨 3는 올해부터 처음 상용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지만 레벨 3가 이제 나올 겁니다. 레벨 4는 일부 지금 지정된 구간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저희 회사 차도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볼트로 만든 그것도 있고 많이들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한된 구역에서 여기 뭐 에어포트 그죠?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레벨 4랑 5 여기까지 다 되면은 5겠죠? 4랑 5의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항에서만 이렇게 사람 태우고 다녀. 그러면 레벨 4. 근데 레벨 5는 뭐냐면 난 집에 있고 공항에 가족들이 온대. 그러면 얘가 가서 공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레벨 5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아까 그 ODD라고 말씀드렸는데 ODD가 자율주행 이런 피처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아까 속도 뭐 80km 미만 그리고 혼잡 뭐 상황 그리고 뭐 온도, 지형,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여기에 조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 0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레벨 1부터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죠. 이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만 그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요 초록색, 파란색은 뭐냐면 운전자가 뭔가를 하는 영역입니다. 요거가 차가 하는 영역인데 이게 레벨 1부터 있잖아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킬 때, 그죠? 그런 거 하나에 있을 때 이거고. 그리고 아까 레벨 0랑 요 나머지 차이점은 뭐예요? 레벨 0는 그 기능, 뭐 긴급 제동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다 지속적으로 그게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레벨 1은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는 거.
레벨 2는 핸들하고 가감속이 동시에 되는 거. 하지만 여기까지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도 해줘야 되고 핸들에 손은 올려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따금씩. 그래서 이런 뭐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운전자가 그래도 안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폴백 레디 유저라고 불러요. 폴백 부르면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폴백 레디 유저라고 하고요. 레벨 4는 조건은 있어요. 공항에서만이라던가 뭐 속도가 뭐 50km 미만이라는, 그리고 낮에만 한다던가 이런 조건이 붙고 이제 그 영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레벨 5는 이런 영역 자체가, 이런 조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계속 몇 번 예를 들어서 보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거구나. 그 현대랑 벤츠는 요 단계 지금 현재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레벨 4, 5는 이제 곧 이제 볼 수 있겠구나.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토노머스, 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자율주행 3, 4, 5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정된 걸 얘기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운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자. 영어로는 드라이빙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자율주행 레벨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자율주행 레벨이 아니라 운전 자동화 단계예요. 그죠? 운전 자동화 단계, 그 중에 자율주행은 그 3, 4, 5단계를 자율주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테슬라는 운전 자동화 2단계에 해당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계속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보셨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뭐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슬라가 지금까지 3번 크게 그 인베스터 데이에 큰 발표를 했죠. 첫 번째는 2006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테슬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투자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제 모델 S를 먼저 뭐를 해서 모델 S 돈을 벌어서 모델 S를 출시를 해서 또 돈을 벌어서 모델 3를 출시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청사진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엄청 받아서 성공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2016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 뭐 큰 또 다른 뭐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또 청사진을 또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쵸. 그거보다는 그거였죠. 자율주행을 막 하겠다. 오토파일럿 그거에 되게 꽂혀가지고 그래서 또 와 하면서 또 각광을 받았죠. 그런 다음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이걸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그 하기로 한 시간보다 또 30분 지각을 했대요. 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크게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실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엄청 2월달에 많이 올라서 217불까지 갔었잖아요. 급격하게 100 몇 불이었다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180 몇 불까지 확 떨어졌어요. 장외에서 이게 장 끝나고 했는데 장외에서 갑자기 200 뭐 10 몇 불인 게 190불까지 갔다가 다음 장에 180불 막 갔다가 이제 190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현재 테슬라가 이제 제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특징을 하고 있는 게 얘네가 뭐 기가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쫙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부분 총 6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쭉 쫙 집중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건 우리는 다 하나씩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통짜바리로 찍어서 공정을 줄이겠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겠다. 얘네는 그 비용 절감이 되게 혈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간도 공장의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뭐 한데 이렇게 몇 가지 단위로 하면은 보다 빠르게 보다 적은 공간에서 뭐 공장을 뭐 40 몇 프로 줄일 수 있고 30% 그리고 시간을 뭐 세이브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돈을 막 엄청 세이브할 거래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언제 3년 전인가요? 그때 반값 전기차 그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뭐 출시하겠다라고 막 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이번에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없고 요렇게 공정을 뭐 어떻게 줄여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렇게 이걸 뭐라고 뭐 기가프레스? 현재 용접으로 되어 있는 그 방식을 바꿔 가지고 확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체는 없고 이런 그림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반값 전기차라고 보여준 게 이거고요. 요건 사이즈가 한 뭐 코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25,000불. 25,000불이면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없죠. 얘 거의 뭐 4,000불. 모델 3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제일 싼 전기차가 저희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그게 27,000불이에요. 근데 얘는 25,000불로 나오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없다.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현재 출시된 4가지 차종, 그죠? 모델 S, X, 3, Y 이렇게 있고요. 요게 나오고 그다음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가려진 거 이게 아마 반값 뭐 이거지 않을까 해서 총 2천만 대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생산 대수가 137만 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천만 대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을 새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멕시코 그 지역은 현재 그 현대나 기아 그리고 어디야 LG도 거기 공장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 그 서플라이 체인이 좀 잘 돼 있습니다. 테슬라도 거기에 공장을 하나 이제 세워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마 이거를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30분 늦은 것도 막 기다린 것도 기분 나쁜데 별거 없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요거는 내일 이건데 자 2차 전지 업체들 12개월 퍼 대비 그러니까 그 기간 대비 퍼의 최저가 그러니까 퍼 대비 최고치와 최저치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퍼가 낮으면 저평가돼 있는 거고 퍼가 높으면 보통 고평가됐다고 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제일 큰 업체죠. 시총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몇인 줄 아세요? 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얘네 뭐 3인가 막 이러지 않아요? 2위입니다. 높았던 거?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대단하죠. 와, 지금 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채 안 됐죠? 근데 시총 2위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시총 1위가 330 몇 조? 이제 그게 삼성전자고요. 2위 얘가 이제 100 몇십 조 되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얘가 여기 정도 와 있다. 삼성 SDI가 이 정도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엠, SK, IET, 일진 머트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엄청 지금 고평가돼 있죠. 첨보 어제 많이 올랐죠. LNFO.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업체들이 대충 낮은 것 쪽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제 2차 전지에 또 소재 업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있는 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내일 또 가지고 또 재밌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내일 차트 사랑방에서 2차 전지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 미국 그 반도체 공장들의 위치인데요. 뭐 마이크론, 인텔, 뭐 삼성 얘네는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전국에 이렇게 공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 이유는 주마다 자기네 이제 유치하려고 이제 특혜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 골고루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여기가 미시간이고요. 여기가 뉴욕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네.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네요. 아, 여기 꼭 가볼 겁니다. 여기 어디예요? 마이애미.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아, 키웨스트. 해밍웨이가 이제 살았다고 하는 키웨스트도 가보고 싶네요. 이게 보조금 지급 주요 요건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보조금을 준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줬다 뺏겠대요. 보조금 지급 요건에서 얘네가 장사가 더 잘 되거나 초과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미 정부와 공유를 해라. 다시 내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쓰면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세금을 니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냐. 이런 게 있었고요. 이익도 대박이죠. 중국 등 안보 우려국가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센스 금지.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니, 보조금 조금 줬다고 중국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미 삼성하고 SK는 중국에 공장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반도체 전쟁이 중국하고, 사실 저는 이거 같아요. 미중 갈등이 반도체 전쟁이다. 이게 자동차 뭐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다. 왜냐면 챗 GPT나 AI 이게 다 뭐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 고급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가 그 챗GPT에 뭐 1000만 개 이상 뭐 엄청 들어간대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10년간 중국 등 안보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도 금지. 10년 동안 중국 등이라고 했지만 중국이죠. 진짜 중국만 콕 집어서 안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중국을 이렇게 반도체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대단하죠. 와, 진짜 이거는 공산당이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드디어 프랑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등 사회주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보조금을 주긴 하는데 국방부나 우리 정부 시설에 그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에 우대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뭐 군납을 한다거나 이런 데 우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요거 뭐 이런 거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건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그래프인데요. 뭐냐면 최첨단 이 하이테크 컴퓨터에 보유됐습니다. 그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게 보통 미국이 다 대부분 차지하다가 최근에 꺾였죠. 중국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챗GPT나 이런 AI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보다 좀 중국이 더 치고 나오고 있는 형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다. 단순한 그 수급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부가가치 6시를 알려주는 알람입니다. 요게 마지막 장이고요. 요거만 하고 끝낼 겁니다. 요게 뭐냐면 반도체 부가가치는 어디 있어요? 생산에도 있지만 결국은 설계하는 데서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제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크죠. 39%. 그리고 당당히 한국이 2등입니다. 일본, 대만 요 순인데요. 중국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설계마저 얘네가 따라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더 못하게 경계를 해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포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얘네한테도 약간 이제 우리끼리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약간 경계 아닌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생산까지도 지금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아까 생산기지 요거 생산까지도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시찰을 하면서 생산은 우리가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대만이 그 최고잖아요. 삼성하고 TSMC. 근데 이거는 미국이 생산기지까지 시찰하면서 그것까지 다 빼가겠다? 그런 목적이면은 이거는 얘네 설계 때문에 39% 먹고 있는데 설계 기술은 미국이 최고 앞서잖아요. 근데 생산까지 하면은 이거는 우리 치포 동맹하고도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냐. 삼성전자의 이 생산 기술 요거를 넘볼 그 수율 반도체 수율이 중요한데 그게 삼성이랑 대만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넘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딱 맞췄고요. 이거 못 들으신 분들 아쉬워서 아깝네요. 어떡해요. 이런 그죠? 고급 정보를. 내가 그냥 자율주행을 앞에 깔고 뒤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준비되셨나요? V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건. 네? 우리를 몇 개 해야 된다. 네. V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음.